지금 생각해도 야 정말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간남이 있었습니다. 이제 이게 꽤 한 6, 7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. 이제 어느 아내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아내가 우울증이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아요. 그 남편 말씀을 들어보면. 근데 그 남편도요, 키가 거의 뭐 한 180 넘고, 날씬해가지고 아주 호래호래하게 아주 잘생겼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남편이 이제 겨울에 이제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찹찹한 그런 표정으로 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평소에도 굉장히 좀 뭐랄까 이 감정의 기복이 어느 날부터 이제 심해지면서 이제 극심한 좀 우울증 이런 증세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약도 계속 이제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었답니다. 그랬는데 이 아내가 어느 날 그 남자가 생긴 거예요. 이 남자가 생겨서 이 아내는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남편의 눈치도 전혀 보지 않았어요. 그냥 자기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멋대로, 그리고 또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랬습니다. 그랬는데 이 남편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성격이 온순했어요.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런 어떤 정신적인 건강 이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아내한테 막 이렇게 심하게 뭐 잔소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 아내가 이제 상간남이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. 그래서 아무리 이게 정신적으로 좀 우울증이 심하고 하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 수가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혼은 계속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이제 아내가 이제 외박을 하고,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날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남편하고 대판 이제 싸운 거죠. 싸우면서도 그 남편은 그랬대요.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맞나? 뭐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. 그랬는데 어쨌든 싸움을 대판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고 그 다음날 남편 출근했을 때 아이들도 다 학교 보내고 자기 짐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. 그리고 이 아내가 나가서 뭐 하겠어요. 그 상간남 계속 만나고 돌아다녔겠죠. 그 남편 말을 들어보면 이 상간남하고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술 마시러 다니고 하다못해 뭐 인형 뽑기 하는데도 아주 그냥 죽을 치고 아니 인형 뽑고 앉아있고, 그러다가 또 시간 되면은 또 모텔 가서 잠을 자고 그러고 돌아다녔답니다. 그런데 그 상간남도 유부남인데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어요.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상간남의 아내의 속도 엄청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남편은요, 더는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이 아내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소송을 했습니다. 이혼 위자료 소송을 했는데 이제 이 상간남도 소장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소장을 받은 상간남을 또 찾아가서 만났는데 갑자기 상간남이 이 아내한테 엄청 심하게 욕을 했답니다. 너희 개 뭐뭐 같은 년 뭐 어쩐 년 뭐 씨 뭐 해가면서 진짜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하면서 너 빨리 집에 들어가서 네 남편한테 소송 취하하라고 해라. 너 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라. 너 내 마누라 성격 네가 모르니까 지금 이러나 본데 내 마누라 알면 너 반 죽는다 이러면서 엄청 심하게 욕을 하고 엄청 심하게 협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어때요? 완전히 그냥 멘탈이 다 나가버린 거죠. 그런데 이 아내는요, 집에도 자기가 이제 해놓은 짓이 있고 또 막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왔어요. 그런데 또 그렇다고 친정을 가느냐? 친정도 못 갔어요. 친정에서도 거의 이 아내를 진짜 완전히 내다 버린 자식이다 이 생각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는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죠. 그래도 이 남편은 그런 아내가 걱정이 됐나 봐요. 그래서 뭐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더랍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남편은 뭐 계속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러면서 뭐 누구누구 씨 남편분 아니시냐라고 해서 맞다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아내가요, 어느 산에 등산로 입구에서 차를 대놓고요, 거기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. 이제 그 산을 자주 오고 가고 하는 등산객이 있었는데 그 등산객이 봤을 때 저 차가 몇 날 며칠 계속 저렇게 서 있으니까 이 등산객이 이제 호기심에
이제 그 차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나 봐요. 근데 이제 차가 썬팅이 돼 있으니까 이제 잘 안 보였는데 그 차 안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봤는데 웬 사람이 뒷좌석에 누워 있더래요. 그래서 이 등산객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정말 찹찹했어요. 그 집에 아이들이 이제 뭐 7살, 8살 되는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가 뭐 바람이 나서 뭐 집을 나간 거 이런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아빠하고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가 좀 먼데 가 있는 정도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. 차마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생을 달리했다라는 말을 도저히 아이들한테 할 수가 없었대요. 그 아이들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. 그리고 이게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한평생 이게 트라우마로도 남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 남편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. 괴로워했고, 그리고 이제 이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한쪽 일방이 사망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사건은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. 그렇게 끝나는데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내 부부는 이제 취하를 했습니다. 취하를 했지만 상간남은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상간남 소송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위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상간남이 또 그 위자료는 또 쉽게 보내주더라고요. 계좌로 입금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종결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상간남으로부터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답니다. 이 구상금이라는 게 이제 아내하고 이미 이제 사망한 아내하고 이제 그 상간남 자신하고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동 책임인데 자기만 위자료를 냈다 이거예요. 그래서 그 아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아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면 되는데 아내가 사망하고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상속인들, 이 남편하고 그 어린 두 아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한 거예요. 아, 난 진짜 그거 봤을 때요. 야, 정말 이게 인간이 맞나 싶더라고요. 그 남편도 굉장히 억울해했죠. 억울해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법이 그러하다 보니까 이 구상금을 주지 않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변호사를 수임을 해봤자 어차피 결과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그분한테는 이제 돈이라도 아끼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,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이제 해드렸죠. 그랬는데 이제 그 남편분 말씀이 그래요. 이제 법정에 갔는데 이제 그 구상금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그 상간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. 이거 꼭 진행을 해야겠느냐. 그러자 그 상간남은요, 그냥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나 그냥 계속 진행할 겁니다. 법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. 판사도 실질적으로 이 상간남이 괘씸하긴 하지만 뭐 법이 그러하니까 어떡하겠어요. 결국은 이제 구상금 판결이 났고요. 결국 그 상간남한테 받았던 돈의 반을 다시 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. 아, 저는 이거를 봤을 때요, 정말 이 아내가 비록 사망은 했지만 만약에 정말 이러한 더러운 인간성을 갖고 있는 상간녀만이라면 만났을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절대로 안 만났겠죠.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 상간남이 어쨌든 멀쩡하게 잘 살면서 구상금 청구하는 걸 보고 제가 또 한번 그때 느꼈습니다. 아, 귀신은 없구나. 있었으면 그 아내가, 그 사망한 아내가 저 상간남 가만 안 뒀을 텐데 저거 멀쩡히 잘 살아 있으니까 뭐 귀신은 없나 보죠.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눠요.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의 이러한 배우자라면 맨 처음에 결혼을 했겠습니까? 라고. 그럼 대부분 다 이런 인간인지 알았으면 저 절대로 결혼 안 했죠. 라고 얘기들 많이들 하시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살아봐야 안다는 거예요. 살아봐야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다 저런 인간이다 이런 걸 알 텐데 이거를 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. 처음에야 다 좋죠. 그런데 막상 살고 보니까 막 바람이나 피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쓰레기 인성을 가진 사람인 걸 살고 나서야 안 거죠. 그런데 이 상간자는요, 꼭
꼭 살아보지 않더라도 그럼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어떠한 마음가짐, 인간성 이러한 것들이 거의 좋지 않기 때문에 불륜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이것만 딱 봐도 야, 너도 제대로 된 인간은 아니구나, 이런 생각을 하루라도 빨리 감지를 하고 일체 그 상간자와의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모르고 그런 상간자를 이렇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. 하긴 뭐 똑같으니까 만나겠죠, 사실. 아무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요, 이런 불륜과 관련된 사건을 하다 보면요, 진짜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요, 정말 욕이 나오는 그런 상간자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요. 어쨌든 이 불륜 관계는요, 저는 솔직히 인간 관계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. 그런 관계는 정상적인 인간 관계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그러한 불법 행위로 엮어진 관계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안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과 불륜 관계를 저질렀다가 정말 자기 인생이 나락을 가면요, 아,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불륜 행위를 하겠다고 시도를 하는 순간 그 상간자의 인간성은요, 그냥 바닥입니다.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귀신은 없다입니다. 끝.